벌써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은 1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달이고요. 그리고 IR 공시 담당자들에게는 5월 1분기 보고서까지 끝나야 이제 한 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첫 번째 테마로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화장품 회사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화장품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그 ETF의 가격이 보시게 되면 뭐 두 배 올랐습니다. 연말, 작년 연말 가격이 대충 2,300원 내외,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이 뭐 2,000원 내외라고 보면 한 1년 만에 5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TF에 들어가 있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APR, 아모레퍼시픽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APR 같은 경우에는 22%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20%, 당기순이익 19% 정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액은 비슷하게 0.2% 감소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13% 증가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는 이제 매출액이 18% 성장, 영업이익이 170% 성장. 그리고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파마리서치는 매출액은 35%, 영업이익은 3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키움증권 조소정 연구원의 레포트인데요. 여태까지 한국의 화장품 회사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많이 팔고요. 중국 로컬에 있는 회사들에 오이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들이 와서 한국 제품을 면세점에서 많이 사갔다. 근데 최근에는 그 수요가 많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뭐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을 안 들어오게 됐고 그 이후로 화장품 회사들 되게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말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쪽 시장에 대한 한국 회사들의 포션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비중국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티몰이나 틱톡에서 화장품의 GMV 저게 이제 총 매출액이거든요. 기초는 12% 줄고 색조는 6% 줄고 이렇게 특별히 막 티몰에서는 늘고 있진 않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 내에서도 중국 포션이 얼마나 컸었냐에 따라서 그 실적이 갈릴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 한때 중국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소문이 나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별화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쪽, 특히 색조 쪽 많이 하는 OEM 회사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따이공들이 아직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따이공들이 그래도 화장품,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일 국가로서는 중국이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화장품 중국향 이외에 비중국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나 보네요. 중국 이 화장품 업계들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딸공들이 한국에 와서 사가는 것, 그 사람 딸공이라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딸공들은, 어, 일반 여행객들이 아니고 전문 도매상 내지는 전문 업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국내 매세점이 굉장히 글로벌리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와서 사긴 합니다만 예전에 100만큼 샀다 그러면 최근에는 50도 안 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게 중국의 내수 시장도 그리고 중국 내수 화장품 회사들의 퀄리티도 많이 높아져서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럽이나 일본 제품을 많이 씁니다. 시세이도나 뭐 디올이나 이런 예. 제품 많이 어, 쓰는데 메스티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파는 제품들, 일반적인 제품들, 우리가 그냥 쓰는 니베아 이런 음, 것들요. 니베아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제품들은 중국 내수를 또 많이 쓰게 돼요. 중국 내수도 음,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딸공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물량은 굉장히 적어졌다. 하나 역설적으로 일본 쪽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줄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 부장님 그 화장품 뭐 쓰세요? 저는 그냥 막 그 선생님들한테 받은 것들을 쓰거나 그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PX에서 파는 거? 제 PX에서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PX에서 하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그냥 막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니베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굉장히 좋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되게 좋은 것도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수입품 쓰는 거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니베아 쓰는 사람들은 중국 현지 제품들도 많이 쓴다. 과거에는 그게 아니고 한국 제품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쿨마가 전부 다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 중국에 공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현지의 업체들의 OEM을 해주기 위해서, ODM을 해주기 위해서 중국에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가서 물어보면 아, 중국 화장품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퀄리티도 많이 좋은데 결국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 거다. 그 말은 맞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중국 내에 현지 브랜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OEM, ODM 업체들은 괜찮은데 브랜드 회사들, 태평양, 아모레퍼시픽이죠. LG생건 이런 회사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매출에 보시게 되면 한국 콜마는 엄청나게 지금 매출액 20% 높아졌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액이 비슷했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있다. 저 비슷한 매출액이 좋은 게 아니고요.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막, 브랜드 회사들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중국 그 비중이나 매출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뭐 중국 자체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유층들은 한국 제품도 썼겠지만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영국 화장품 최고급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을 거고 그 중산층들이 한국 그 자기네 중국의 중산층들이 자사 화장품 대신 그나마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그중에서 K뷰티의 한국 화장품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에서의 화장품도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한국 화장품의 중국향의 입지도나 매출이 좀 많이 좀 떨어졌는데, 비해서 이제 한국 화장품 회사들도 중국에만 목매인 게 아닌 이제 비중국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에 좀 많이 생각외로 이 미국, 유럽, 일본에 많이 파네요. 생각에 저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남아보다는 미국, 유럽 쪽에 서양 쪽에 일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쪽이 좀 많이 뭐 성장을 했네요. 이게. 이게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는 기초 화장품이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 디올이라든지 우리 화장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그 비싼 화장품들이 색깔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 색깔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발달이 안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아시아권에서 그걸 잘하다 보니까 그걸 가져가서 팔았는데 엄청 잘 됐다. 그래서 미국에서 약간 성공한 회사가 이제 잉글우드 랩이라고 코스메카 코리아 아, 예. 자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어, 매출액이 엄청 좋아지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